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요. 거의 마법 같은 초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말이에요. 인터넷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랑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바로 숫자를 다룰 수 있는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숫자는 크기가 딱 정해진 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크기보다 더 큰 계산 결과가 나오면 상자 밖으로 넘쳐버리죠. 하지만 파이썬의 숫자는 뭐랄까 마법 가방 같아요. 내용물이 아무리 커져도 거기에 맞춰서 가방이 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상자에서 넘쳐 흐르는 현상, 이걸 전문용어로 정수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계산 결과가 담겨야 할 공간보다 너무 커지면서 뭐랄까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아예 완전히 틀린 값을 뱉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골치 아픈 오버플로우 문제에 대한 파이썬의 아주 우아한 해결책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마치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파이썬의 초능력은 바로 무제한 정밀도 정수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언어들처럼 숫자를 상자에 가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의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이론적으로는 정말 무한대로 숫자를 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사실상 한계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약간의 인내심이라는 말이 좀 걸리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곧 살펴볼 성능과의 맞바꿈, 트레이드오프를 살짝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 50 팩토리얼,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싹 다 곱한 값이에요. 다른 언어 같았으면 이 숫자를 담지도 못하고 아마 바로 오류를 뿜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은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계산해버립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톤을 살짝 바꿔서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엄청난 능력, 당연히 공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대가가 따르거든요. 아까 말한 마법 가방 기억나시죠? 내용물이 커질수록 가방 자체도 커져야 하잖아요. 그 말은 곧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10의 10제곱에서 100제곱, 1000제곱으로 커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그냥 쭉쭉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 걸 볼 수 있죠. 성능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계산은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곱셈, 특히 거듭제곱 같은 복잡한 연산으로 들어가면요.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무한한 힘을 쓰는 데는 그만큼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정수를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러니까 플롯 같은 다른 타입으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고 무한대라고 표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밀한 값을 잃어버리고 대충 비슷한 값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추상적으로만 보였던 초능력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바로 인터넷 보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파이썬이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룰 수 있다는 건 그냥 신기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디지털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현대 암호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RSA 암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뭘 하냐면 진짜 거대한 아무도 모르는 소수 두 개를 딱 골라요. 그리고 이 두 숫자를 곱해서 자물쇠를 하나 만듭니다. 이 자물쇠는 모두에게 공개돼요. 이걸로 잠그세요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자물쇠로 데이터를 탁 잠그면 와, 이건 거의 절대 풀 수 없는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아까 그 비밀 소수 두 개거든요. 그 둘을 아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여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그 거대한 숫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뱅킹이나 쇼핑할 때 쓰는 숫자는 얼마나 클까요? 보통 2048비트 길이의 숫자를 쓰는데요. 이걸 우리가 쓰는 10진수로 풀면 자릿수가 6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파이썬에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온라인 세상의 안전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에서처럼 거듭 제곱을 하고 특정 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요. 그냥 계산하는 대신 파오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훨씬 빨라요. 또 2나 4, 8처럼 2의 배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방식인 비트 시프트 연산을 쓰면 속도를 확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텐데요. 꼭 필요할 때만 큰 숫자를 쓰세요. 모든 문제에 망치를 들고 덤빌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파이썬의 숫자는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한계가 없다. 둘째, 이 능력은 과학, 금융,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보안에 정말 중요하다. 셋째, 하지만 이 유연함은 메모리와 성능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마지막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쓰려면 최적화 기법을 잘 알아두는 게 핵심이다. 오늘 우리는 코드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엿봤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한계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풀 수 있는 다음 불가능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